시간 2014년 언제지? 10월 19일이고요.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1번째 시간이고요. 영화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소리님 인사하세요. 먼저 시켜. 안녕하세요. 빌버님 드레스 코드에 따라 청자켓을 입고 소리입니다. 또 뭐 블랙 데님이라 조금 느낌이 잘 어울립니다. 네, 국카스텐 청자켓을 팬. 사려고 했던. 네, 뭐 너무 취향이 마이크를 또 아니어가지고. 가까이 대시고요. 그래서 네, 청자켓 왜 취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죠? 괜히 없는 게 아니었어. 그래요. 뭐 자기의 또 퍼스널 컬러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코디가 어려워요. 코디가 어렵다고?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청청하기가 싫어가지고. 청바지를 주로 입으니까 그렇군요. 뭐 저는 청바지가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추려고 아침에 청자켓을 찾았으나 빨래통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입고 온 감자맘입니다. 그래요. 뭐 그거보다는 오늘 이제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 누가 왜 같이 안 합니까? 네, 마이크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가까이 대시고요. 네. 사실 오늘도 영화도 감자맘님이 골랐는데 감자맘님이 추천 영화를 추려 보니까 천밀밀 그다음에 뭐죠? 그 전에 했던 게 드라이브 바이 카 이런 거. 패스트 라이브죠. 오늘 이거까지 거의 사랑 영화만 추천을 하시더라고. 제가 취미가 사랑이라서 사랑 영화를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사랑이 취미고 사랑 없이 못 살고 그죠? 사랑하게 태어난 여자. 정준하 감자맘 거의 뭐 세계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정준하, 30대의 그죠? 감자맘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정준하 씨랑 같은 불쾌합니까? 급에 아니요. 저 그래요? 정준하 씨 좋아하죠. 예. 네, 그쵸. 뭐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딱히 뭐 관심이 없겠죠, 그죠? 어쨌든 뭐 그래요. 두 분을 거의 1년 만에 10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마지막 드라이브 마이 카 할 때가 12월이었어서. 작년 12월이었죠. 방송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감자맘님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사람들 편이 있는데 저 본인은 들었어요, 되게 그때 너무 많이 아, 절었습니다, 맞아. 제가. 그쵸. 뭐 지금 와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준비를 안 해왔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근데 편이어서. 그것보다는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때 감기도 걸려서. 좀 걸렸긴 아이고, 했었고. 네, 또 감기까지. 근데 그 감기도 드라이브 마이카 할 때 걸린 거잖아. 그때 드라이브 마이카 편을 할 때 제 방이 빌바오님 춥다고.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요? 겨울에는 그러면 안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난방 온도에 대한 철학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난방 시즌에도 돌아오는데 그래요. 두 분 오키나와 여행 또 다녀오시고 그죠? 좀 되긴 했는데. 좀 됐죠? 네, 올해 4월에 오키나와를 같이 4월? 열흘간 뭐야? 갔다 세월 왜 이렇게 왔습니다. 빨리 가?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 락 페스티벌 가셨더라고요. 맞아, 같이 갔어. 네, 부산 락 페스티벌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뭐 말도 없이 그 두 분이 갑자기 인증샷을 올려가지고 물론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을 거지만 그럴 것 나름 좀 같아서 서운하다는 말을 요새 좀 이렇게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지 이런 생각. 그래? 말할 걸 그랬나? 다음부터 그러면 근데 우리 오키나와 갈 때도 우리 갈 계속 때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얼마나 갔잖아요. 오키나와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 근데 안 더웠어요. 그렇게 덥지 아, 않았습니다. 시원했어요. 4월이라. 하긴 뭐 지금 그때 치고 한국이 더 더워가지고 맞아. 올해 여름이 한국이 더 더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락 페스티벌 재밌었나요?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끝이라고? 끝이라고? 근데 우리 중간중간 많이 만나긴 했어요. 방송은 그죠? 오랜만이지만 네. 우리 막 해방촌도 가고 맞네. 파주도 가고 그러네요. 또 추석 때 또 북서울도 가고 북서울 꿈의 숲도 가고 생각보다 그랬죠. 뭐 방송은 안 했을 뿐이지 자주 뵈서 그렇습니다. 말을 좀 하시죠 그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네, 긴장을 안 했는데 뭔 말 해야 돼? 뭐 오키나와 얘기해? 뭔 얘기를 해? 파주 얘기해? 그래? 락 페스티벌 얘기 좀 해보시죠. 제가 안 락페? 갔으니까 궁금해서. 락페 그냥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날 그래요? 사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네. 저기서 들어오는 볼게요. 네, 어떻게? 그게 아니요? 국카스텐이 마지막 헤드라이너는 아닌데 네네. 헤드라이너 바로 앞에. 근데 저는 뭐 국카스텐 자주 봐서 이제 뭐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감자맘님은 왜 갔어요?
팬도 저는 아닌데. 너드 커넥션을 좋아해서 간 너드 게 커넥션. 있었고요. 네. 락 페스티벌을 한 번도 가보질 못해서 아, 한번 그래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갔는데 굉장히 의외인데요?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랑꾼께서 락 페스티벌을 안 가봤다는. 사랑꾼하고 락 락 페스티벌이 페스티벌 무슨 상관입니까? 락은 사랑 아닙니까? 락일 네버 다이지. 그치, 아, 락이 네버 네버다이지. 아 그래요. 락도 사랑이죠. 그래서 락도 사랑이죠. 네. 그쵸. 아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국카스텐입니다. 아 그래요. 방금 눈빛을 보셨어야 되는데 도른자 눈빛이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이 국가스탄 좋다고 하니까 저는 애초에 뭔가 이렇게 유튜브 뮤직에 가끔 뜰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역달을 눌렀습니다. 감자만님은 이번에 그 일본 밴드 한 밴드 좋아져서 네, 아. 그 프레데릭이라는 일본 밴드가 있는데 네. 제가 이번 락페에서 처음 보고 네. 베이스 치는 분이 너무 귀여워서 네. 비주얼로. 비주얼도 비주얼이고 노래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보자마자 감자만님 취향이라 생각했어요. 네, 뭐가 취향인가요? 그 외모가 외모가 외모가? 이제 딱 키가 작고 이렇게 네. 귀염귀염하게 생긴 이제 순하게 생긴 분이라서 네. 약간 최욱 씨 같은. 최욱이 누구죠? 몰라. 모르겠는데. 최욱 모르시는구나. 네. 혹시 그냥 본인 지인 아닙니까? 아니 장국영 되게 느낌이라고 유명한 하면... 그 매블쇼 MC세요.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작고 되게 귀엽게 생겼고 동글동글한. 근데 그분이 귀여우신가? 귀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음. 네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역시 사랑에 빠질 때는 비주얼이 빠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또 비주얼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죠. 비주얼 중요하죠. 락 페스티벌.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일찍 가서 네. 자유로워가지고 중간에도 상관없고 네. 그냥 네. 정말 마지막 타임에 와도 상관은 없죠. 근데 티켓 값은 똑같으니까 네,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일찍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뽕을 뽑으려면 일찍 들어가야죠. 가서 뭐 맥주도 팔고 이러나요? 맥주 마셨죠. 네, 네, 맥주- 노날콜 맥주 마셨어요. 네, 노날콜로 마셨습니다. 왜 노날콜 굳이 가서? 그 시작은 노날콜로 하고 네. 저녁쯤에 다시 맥주를 마실까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맞아요. 맥주 사다가 그냥 한 무대에 놓칠 정도였어요. 맞아요. 맥주 줄이 너무 길었고 또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맥주를 마시면 이제 끝까지 볼 수 없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있어서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한참 또 날씨가 그때 추석 주간 근처였는데 그때만 해도 더웠고 그죠? 그래도 햇빛은 좀 쨍쨍하긴 했는데 그렇죠. 날씨 좋긴. 전날에 국제영화제도 네네. 간만 국제영화제 보긴 시즌이었어요 또. 그래요? 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체력이 되려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30대 중반이 버티기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국제영화제? 아니요, 락 페스티벌. 락페? 아. 그게 왜 힘들까요? 오. 왜냐면 스탠딩으로 계속 난 아직 있으면 계속 하는 게 힘들죠. 아니니까. 근데 저희는 돗자리 펴고 앉아서 있다가 또 좋아하는 가수 네. 나오면 스탠딩 네. 갔다가 다시 쉬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힘들지 일어서서 않았습니다. 본 적도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거기서 친구가 그럼 무릎 계속 괜찮구나. 누워 있습니까? 다행히 무릎이 아직 성한가 보네. 갔다 오니까 무릎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요. 보강 운동 많이 하시고. 그래 뭐 이 정도로 해보. 네, 오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몸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화 얘기로 들어가죠. 오늘 영화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고요. 네, 우리 또 사랑꾼 감자원님께서 자신의 어떤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고. 오열하신. 네, 제가 뭐 보다가 선정의 변- 오열을 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선정의 변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 항상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예. 네, 그 운명적 지금 운명적 사랑 하고 물론 하고 있죠. 물론 하고 있는데 또 있을 수 있다. 또 있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운명적 사랑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네네네. 천착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다고 믿으시는 되게 좋아하고 그런 주제를 다룬 컨텐츠가 있으면은 꼭 찾아보곤 하는데 것 같아요. 심장이 선덕선덕 예, 선덕선덕해지는 예. 그런 걸 유독 좋아하는데 이제 이 작품만의 특별함이 이 작품만의 특별함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이제 불륜이잖아요. 이 작품은. 근데 네네네. 불륜이라는 소재인데 네. 이 소재를 되게 불륜이라고 하면 보통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건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했어요. 비난받지 않도록 충분히 되게 이해할 수 아름답게 있게, 충분히 그 이해할 부분을. 수 있게 연출을 잘 해서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불륜이어도 아름다움은 괜찮다. 그 중년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불륜이지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중년에 꽃피우는 그런 건데요. 불륜은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시면 이 그 여자 주인공 프란체스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그 책에 나오거든요. 네. 꼭 한번. 네. 불륜인데 아름다움에 괜찮다. 예. 그 저는 네. 그러니까 네, 불륜이어도 아니 대답하지 마. 나중에 뒤에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무한도전에 김태호 PD와 정준하 씨의 그 장면을 패러디한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때도 정준하 씨가 무한도전에 나와서 인상 깊게 본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메디슨 카운티 다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뭐 똑같은 장면이었죠. 그래서 김태호 PD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걸 한번 패러디 해본 겁니다. 그래요. 그렇고요. 제가 줄거리 해볼까요? 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캐롤린이랑 마이클이라는 남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매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고향 마을로 왜 웃으시죠? 네? 아니 팔을 가만히 못 두고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데 뭐 제가 이렇게 줄거리 대단하다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겨드랑이 끼면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긴장을 풀기 위해서 네, 너무 얼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오랜만에 하다 긴장을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롤린과 마이클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듣고 고향 마을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엄마의 유언장하고 노트 같은 걸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의 유언장을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로즈먼 다리에 자기를 화장한 다음에 유골을 뿌려달라라는 유언을 남겨요. 근데 미국에서는 근데 화장 잘 안 하니까. 그렇죠. 미국 화장을 잘 안 특이한, 하죠. 네. 그래서 엄마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겼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남긴 노트를 보게 되는데 그 노트에 보니까 엄마가 남매가 이제 청소년이었을 때 잠깐 아빠와 함께 셋이서 집을 며칠간 비웠을 때 엄마가 그 마을을 찾은 사진 작가와 함께 되게 깊은 운명적인 사랑을 나눴던 얘기가 그 노트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분노를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를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뭐 잘 들었고요. 줄거리는 이렇게 되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 감독이 감독 겸 주연을 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네, 배우로는 이제 프란체스카 역할에 메릴 스트립 누나가 하고 계시고 로버트 역할은 클린트 이스트 우리 동림이 형이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동림이 형이라고 많이 해요. 아 많이 네네. 얘기를 합니까? 네네네네. 아. 말 그대로 진짜 동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나눠볼까요? 소리님부터. 짧은 전체적인 감상. 예. 이걸 못 봤네. 네, 뭐 하세요. 네. 좀 이따 갈까요? 아니. 아, 네. 네, 이걸 얘기하고 또 나중에 끝날 때 또 물어보시잖아요. 아, 뭐 또 하면 뭐 어때서? 네. 또 하면 안 겹치게 해야 네,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겹쳐 상관없어요. 네. 20대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이어도 불륜이란 생각이 들어서 별로 손이 가지 않는 영화였는데 다시 보니까 주인공들한테 엄청 감정이입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중간에 너무 벅차서 막 끊어서 보고 그랬어요. 벅찰 정도로. 네. 그렇게. 제가 너무 프란체스카가 된 기분으로 네네네. 어떻게 하면서 근데 맞죠, 보내야 돼 하면서 두 분이 이제 결혼 하셨으니까 막 공감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죠? 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끝입니까? 네. 네, 감사원님은요? 짧은 감상입니다. 아, 짧은 감상이요? 네, 뒤에 많이 하시면 돼요.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불륜이잖아요. 아, 불륜 법적으로 단편적으로 따지면 봐도 그렇고 불륜이죠. 법적으로 네. 따져도 그렇고 물구나무 네. 서서 봐도 그렇고 다 불륜인데 그렇죠. 불륜이기는 네, 한데 네. 그거를 네, 스파이럴 턴을 하고 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불륜이긴 한데 이걸 너무 예쁘게 연출을 잘한 불륜이면 거예요. 예뻐도 괜찮다.
너와 그렇게 이제 그냥 모든 몰아가시면. 설정이 비난할 수 없게 되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모든 근데 설정과 어, 장면이 맞아. 이들을 비난할 수 없게끔 연출이 돼 그러니까 이 있어서 이야기의 장점은 이건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흔한 음. 관념을 옳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음. 좋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평소에 뭔가 불륜이라던가 뭐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 뭐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있죠. 그죠.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은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연출을 너무 잘했다. 아마 이제 강경한 뭐 종교적인 배경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불륜 행위에 대해 상당히 강경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이러진 않을까. 그래도 불륜은 맞는데 하여튼 뭐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일단은 뭐 두 분과 다르게 결혼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게 없어서 딱히 막 두 분이 이렇게 막 너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하긴 했어요. 뭐 남자기도 하니까 뭐. 영화 안에 그 남매가 유언장을 받고 유언을 듣고 엄마 노트를 보는 상황에서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이 바꿔서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 시점에서는 프란체스카가 보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니까 네. 로버트 그쵸. 입장이 로버트 입장이 네, 아니지.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실 프란체스카잖아요. 이제 네, 로버트는 그쵸.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고. 그래서 아마 더 이입하기 어려우실 맞아요. 이입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속으로는 로버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양반이 또 늙음하게 또 얘는 또 까짓친다고 늙음하게 친다고. 저또저 가대기 치네 또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딱 우리 독립명 비주얼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 촬영할 때 65세인가 이렇거든요. 65세요 그때? 30년생이에요. 독립명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역할을 맡으신 메일 스트립이 49년생인가 이런데 와. 19살 연상인데 뭐 전혀 비주얼적으로 안 어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못 느꼈어. 네, 그 이분이 전혀 못 또 느꼈어요. 여성펠로 또 유명한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또 능력도 워낙 출중하시고 그러니까 음. 감독으로서 배우로서 뭐 누가 봐도 매력적인 인물이잖아요. 또 몸매 관리도 잘 돼 있고 이러니까 뭐 저 양반이 또 늙음하게도 예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로버트로만 봐야지. 근데 그 감독의 그래, 로버트 얘기 뭐 뒤에 개인적 가서 하겠지. 개인적 하여튼 뭐. 서사까지 끌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걸 빼놓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뭐 그냥 로버트로만 봐도 멘트가 좋다, 뭐 이런 뭐 이런 참 잘하긴 해. 그렇게 봤던 것 멘트를 같아요. 잘 치긴 합니다.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공감했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오히려 그 마이클이랑 캐롤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공감 많이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기까지 하고요. 뭐 또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인물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란체스카 얘기를 먼저 제일 해야겠죠. 저는 이 사람이 충분히 로버트에게 사랑을 느낄 만하고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 흔한 어떤 중년의 부부 뭐 유부녀들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 뭐 이거는 남성도 마찬가지라고 남성도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일 수 있죠.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이 미국인이었으면 그래도 뭐 친척을 보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근처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미국에 와 있으니까 좀 더 외로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고향 얘기했을 때 관광지는 아니니까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로버트가 첫 만남 때 길 안내해 줄 때 자기 거기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다 동부에, 내렸다고 바리라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더 호감이 올라갔을 것 같아. 내 고향도 알고 거기가 되게 아름답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은 그냥 아름다워서 내렸다.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고. 맞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낭만적인 스타일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군인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지. 그런 점에서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기차에서 내린다고요? 이런 얘기 하죠. 몇 번 물어보죠. 그래요. 이런 면에서 또 우리 로버타 씨가 자기를 꾸밀 줄 안다. 자신을 그렇게 꾸밀 얘기를 근데 그것도 뭔가 있어야 얘기를 하죠. 있어야 얘기를 그건 하지. 지어낼 수 그런 없잖아요. 까대기도 자기가 아. 치려고 해서 그거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진실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럴까요? 남자들이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데 그래요. 해보신 분이 해보신 분이라서 저 잘 네, 아시는가 100% 보네요. 진실만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조금의 어떤 이게 뼈대를 양념을 두고 치는 건가요? 뼈대를 두고 살짝 이제 분칠을 하죠. 네.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몇 호를 바르시는 것처럼 그 정도는 한다는 생각.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그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을 만든 듯한 반가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이제 첫 포인트를 먹었다 이런 생각. 그래 또 어때요, 프란체스카?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고 이방인이니까 더 외로움이 깊었을 그죠. 거고. 또 애정에 대한 어떤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막 정말 막 미친 듯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그 고향 마을을 탈출하기 위한 그때가 제2차 세계대전 네, 전쟁 제2차 후고 세계대전. 뭐 이탈리아 황폐화되어 있을 때 이탈리아 황폐화되어 있을 때의 어떤 약간 그런 그 현실 벗어나기 위한 구원자 예, 같은 느낌. 상황 속에서 그때.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굉장히 이제 낭만적이고 그런 문학도 좋아하고 이런 타입인데 남편은 또 그런 취향과는 좀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고 뭐 네. 꿈도 크고 그죠. 그렇죠. 머릿속에 그런 어떤 상상력도 풍부하고 이런 여성인 것 같은데 반대로 그 남편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남 가장으로서 책임감만 갖고 있고 내가 그걸 다 하면 나는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냥 남성. 가장 역할에 충실한 농부 네, 정도 네, 네, 네. 무뚝뚝한. 무뚝뚝한 농부. 근데 프란체스카는 교사도 했었고 아이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맞아요. 있는 남편이 일을 못하게 했잖아요. 했으니까. 근데 뭐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 그렇긴 하죠. 어쩔 수 없었긴 하겠지만 그리고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겠죠. 자기 꿈을 많이 접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과 프란체스카의 결혼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랑으로만 한 결혼은 아니지만 근데 두 사람이 놓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전쟁에 휘말리는 게 뭐 프란체스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이게 무뚝뚝하고 이런 어떤 남성으로 자라나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군인이기도 왜냐면, 했고. 군인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인물 모델상이 없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 거의 그렇죠. 예전에는 자신의 사실 아버지가 무뚝뚝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옛날 남성상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 그냥 그런 책임감만 다해도 뭐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듣는 시대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안타까울 상황에 좀 놓여 있긴 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남편 얘기는 사실 깊게 할 건 아니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저 사람도 잘못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렇게 맞아요. 죽기 태어난 전에는 운명인 거지. 네. 그 꿈 이루어주지 못해서 네네네.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남편이 잘못했다거나 나쁜 사람이란 건 전혀 그러니까 아니죠. 그 시대 남성들의 운명인 거고 또 그쵸, 프란체스카도 그 시대 여성들의 그쵸. 운명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란체스카가 어떤 성향이 있는데 그거에 완벽하게 메꿔주는 사람이 로버트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프란체스카 얘기하면서 더 하고 싶던 얘기가 뭐냐면 이탈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만 애정을 충족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나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주변에 이웃 사촌들이 있지만 근데 이웃들은 좀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게 있죠.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걸 다 드러냈을 때 오히려 불편해지는 약점 잡힐 수도 맞아요. 있고. 약점 그런 게 잡히면 안 있잖아요. 되는. 네네.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라는 게 좋긴 하면서도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완전 내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인 건데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도 엄마를 이제 더 이상 안 찾는 나이가 되고 10대 중반 이상 넘어가면 친구들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 남편은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뭐 거기에 섹스리스라고 나온다고. 네, 소설에서 그렇게 소설에서 보이죠. 거의 네. 섹스리스로 나와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관심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뭐
현대에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 흔하죠 네. 사실. 많이 있는 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맛있는 상황들을 주변에 뭐 그 중년 여성들을 보면은 대부분 친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만나시면서 채우는 분들이 있는데 프란체스카는 그러기엔 좀 어려운 환경이다. 또 농촌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날 수도 없고 어차피 맞아요. 만나는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평화롭지만 단조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음. 단조로울 수 있고 뭔가 변화가 음. 없는 그런 삶인 거죠. 그렇죠. 되게 도전적인 선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미국을 가는 선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어떨 줄 알고. 그죠. 그리고 그때는 뭐 한 번 미국 가면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인터넷으로 뭐 5편밖에 없을 네네. 텐데 전화도 아마 65년이니까 뭐 국제 하려면 전화가 할수 있지만 쉽지 뭐 않았을 이렇게 쉽진 않았을 시기인데 그럴 시기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 도전적인 성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로버트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이스티 한 잔 하고 가실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네네. 안 했으면 이 이야기는 긴 이야기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아이스티 한 잔으로 시작되죠. 네, 네. 사실 그쵸. 그냥 길 안내해주고 그냥 감사했습니다 네네, 이러고 맞아요. 그냥 가고 이렇게 헤어졌을 수도 음.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길을 물어보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로버트가 프란체스카한테 물어보려고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냥 그 가는 우연히 길에 내린 있었으니까 가는 길에 물어본 본 거니까. 거니까. 근데 아이스티를 한 잔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호감의 표시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그리고 되는 거기서 로버트가 먼저 얘기하면 좀 또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로버트가 먼저 아이스티 한 잔 주세요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 그건 그렇잖아요. 사실 좀, 로버트가 하긴 어려운 그쵸, 말이지. 낭만적이지 않으니까 로버트가 만약 했다면 저 장관 좀 부담스럽죠. 또 까대기 치 부담스럽죠. 네, 까대기 친다는 말은 이제 부산 사투리로 그 끼부린다, 뭐 끼부린다. 꼬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프란체스카는 뭐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로버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랑 동일선상에 놓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같은 수준으로 놓고 분석하기에는 로버트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고 사실상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그러니까 프란체스카는 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아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로버트는 가지고 있는 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쵸. 가족도 없고 뭐 자식도 없는 걸로 나오나? 자식도 없는 걸로 것 같아요. 나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어떤가요? 잃을 게 적은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일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프란체스카가 남편하고 같이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 네, 그런 네. 장면에서 그 로버트가 차를 앞에 주차시킨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고 정차하고 있는 정차를 하면서 네네.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도 뭐 내비게이션이 만약에 안 켜져서 운전 미숙할 수도 있잖아요. 내비가 안 켜졌을 수도 아, 있죠. 아니면은 그 시동을 꺼뜨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네네. 있고 근데 수동이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죠. 맞아. 앞에 차 왜 남편이 이렇게 앞에 안 차 가냐고. 이렇게 안 가냐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로버트는 처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무 걸릴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맞아요. 그게 강요하는 좋았어요. 느낌이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아니었잖아. 그게 그냥 항상 선택권은 프란체스카한테 선택권은 주잖아요. 프란체스카한테 주니까. 같이 짐 싸고 프란체스카 다시 안 간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말로 설득은 하지만 나랑 가야지 이런 식으로 뭐 언성 높이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책임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지. 아니면 이제 막 그게 차 내가 타고 뭐 있을 딱히 뭐 때 그래, 문 뭐 열고 맞아. 가는 가자 것도 이렇게 있는 끌고 거고. 로버트 나올 수도 입장에서는 있는데. 네가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도 이 사람의 행동에는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기 아니지. 때문에 오히려 프란체스카를 존중을 해주는 거죠. 존중도 맞지만 존중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쿨하다. 그래도 프란체스가 꼭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기에는 죽기 전까지 프란체스카만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다고 죽고 나서 하는데 이렇게 또 그것도 안 물품들 믿는 보내고 거야, 또 안 지금. 믿는 거야. 지금 말은 운명적 그렇게 사랑을 할수 믿지 있다고 않고 생각하는 있어. 거지, 지금. 그냥 운명적 사랑이는 거는
그렇게 내가 믿음의 운명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그래요 뭐 어쨌든 근데 생애 진짜 그런 네네. 단 한 번의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랑이 자주 오는 건 자주 오는 건 아니죠. 아닌 아 것 저는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50대 정도로 된 걸로 나오나요? 하여튼 뭐 네. 그런 근데 뭐 그 사람의 매력으로 보아하니 사실 뭐 지나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매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음. 중년이면은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연애도 많이 하고 음. 그랬을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감정은 네가 처음이다라는 맞아요. 그런 그거는 거죠. 왜 프란체스카도 그러냐면 처음 본 물어보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아니요, 프란체스카도 똑같은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나도 그 수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서. 그치.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아 여러분도 답을 정해놓고 로버트라는 사람에 대한 답을 정해놓고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는 답을- 믿는 거죠. 믿는 로버트를. 거죠, 저는. 그렇죠. 로버트를 그 믿는 믿음을 거지.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그 정도의 화술이면 그 정도의 외모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정말 다정하긴 해요. 맞아요. 그렇죠. 뭐 음. 상당히 그 배워야 될 애티튜드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나이스함들이 있긴 한데 그 맞아요. 미국 사람들의 특유의 나이스함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생각이 깊구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 많이. 맞아요. 그 딸은 엄마가 음악 듣고 있는 라디오 채널 마음대로 그냥 돌려버리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음. 그리고 남편도 그때 차에서 아내가 오는데 이제 라디오 채널이 트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그냥 뉴스를 듣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울고 있는데. 좀 남편 식의 위로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감정을 환기시키는. 근데 사실 그 분위기에서는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더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 걸 틀어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센스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로버트는 먼저 막 물어보거든요. 뭐 이 음악 좋네 이런 식으로 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같이 막 음악 들으면서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따뜻한 배려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매 순간. 그러니까 같이 친하고 사는- 익숙한 관계일수록 좀 자기 편한 대로 맞아요. 그렇게 하고 되기는 또 그걸 내가 하는데 받아주고 뭐 프란치스카도 안 나와서 그렇지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근데 할 수 있는 로버트가 한결같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같이 맞아요. 살아도 그런 같이 살아도 그런 매너가 사람일 배어 수도 있는 있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게 보고 있다고. 네, 로버트에 푹 빠져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로버트도 이제 만난 지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도 뭐 이렇게 예의 차리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시간이 사을 연기하기는 그럼. 쉽죠. 그럼요. 네. 그런 거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짧다. 근데 자기의 모든 유품을 프란체스카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품을 나눠서 세계 아, 곳곳에 네네. 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니죠. 유품 상자를 한 6개 만들었어요. 이 여기는 에이미한테 갈 거, 여기는 뭐 나탈리아한테 갈 거. 요거는 그리스로 보내주시고, 요거는 독일로 하나 보내주시고, 요거는 에콰도르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비 얼마나 변호사 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겠는데? 모른다는 거죠. 네, 아무튼. 네, 뭐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뭐 모르겠어요. 평생의 사랑이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매번 첫사랑이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닐까? 그렇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첫사랑이다. 뭐, 그럴 수 끝사랑. 있죠.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다. 항상 첫사랑이야. 항상 끝사랑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또 해야 또 좋은 거고 그렇게 믿고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로버트는 뭐 이 정도 하면 되나요? 네. 네. 그 여기 루시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이제 프란치스카가 만약에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 같은데. 네, 루시는 자식은 없었. 자식은 따로 나오진 않는 거. 따로 보니까. 나오진 네. 않았는데 이게 있다 없다 언급이 없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근데 아마 그 당시 시대상 웬만하면 출산하기 웬만하면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 네. 자식이. 네, 일단 영화에서만 나오는 있지 않았을까. 인물이어가지고 영화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어서. 맞아요. 책에서는 루시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을 하기 쉬웠을 것 같아. 프란체스카보다는.
프란체스카는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자식이 없었다고 하면 훨씬 근데 근데 루시가 그 자식들이 편했겠. 성인도 아니었고 그렇죠. 성인이고 네네네. 독립했으면 조금 더 그런 사회적 시선에 덜 민감했을 수도 있는데 아직 한창 네네네. 자라난 아이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미국이 또 상당히 그 보수적이죠. 종교적인 국가고 보수적인 네, 국가니까. 종교도 국가니까. 그러니까 딱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오히려 더 보수적이 더 보수 그런 면도 있고 분명히. 이었을 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죠? 카페에서 뭐 주문조차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너 얼마나 힘든 바람핀 삶일지. 여자지 이러면서. 네. 근데 옛날 우리나라면 그러지도 않았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 주문은 받아주고 주문은 뒤에서 받아줄 것 같아. 수근거리는 아, 뒤에서 주문. 수근거릴 것 장사도 같은데 하기 싫을 어. 만큼 멸시하는 그 시선이 한국은 주문은 받아줬을 근데 것 우리가 같아요. 그래도 대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생활은 시골 사생활이고, 마을은 너무 서로 잘 아니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는 충분히 주문 안 받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 막 있으려나? 오면서 막 소금 더 뿌리고. 배척할 수 음. 있는. 우리나라라고 하면 저 맞아요. 나쁜 년 이러면서 뭐 막 바닥에 소금 뭐 뿌리고 뿌려놓고 막 농사 막 농사 막 거기 망쳐놓고 그럴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있죠. 해코지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결국 결혼을 했다는 거. 그 불륜했던 그 사람이 불륜했던 재혼을 사람하고. 했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루시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결국에는 이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옛날이었으면 당연히 저랬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미국이면 되게 쿨할 것 같고 막 미국 영화들 보면은 저 뭐 이혼했대, 뭐 다른 남자랑 산대 이런 걸 뭐 되게 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 배경이 옛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유럽에도 아마 이런 시선이 있었을 거고, 그러지 물론 않았을까? 그렇죠. 또 뭐라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거에 대한 어떤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런 그 것들. 정상 가정에 대한 프레임 같은 게 확고했으니까 좀 더 지금보다. 그렇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프란체스카가 루시 찾아가잖아요. 2년 있다간가? 아니요. 고정? 그때 로봇 떠난 후에 찾아가고 네. 직접 만든 케이크 가지고 찾아가서 맞아. 이제 친해지죠. 근데 친해지고 2년 뒤에 고백을 하죠. 나 사실 아. 로봇랑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아주 꼼꼼히 보셨네요. 네. 어쨌든 그 장면 어떻게 보세요? 그 장면이야. 근데 음. 이게 결국에는 프란체스카도 루시를 뭐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지만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죠. 침묵을 지킨 거니까 뭐 딱히 네네. 말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인사를 드리러 가서 너 너무 늦게 찾아왔죠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은 입장이 되어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알겠는 거죠. 그 어쩌면 프란체스카가 평생 동안 로버트에 대한 마음을 간직을 하면서 그 아픈 것들을 좀 견딜 수 있었던 게 루시랑 계속 친구로 지내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또 역할을 루시가 맞아요. 하지 그런 않았나. 얘기도 못 하고 살았으면 진짜 자식들한테 편지나 일기장 쓰기 전까지는 뭐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말을 테니까. 못했을 테니까. 루시 때문에 그저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자신의 행위도 그래도 나 떳떳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루시를 보니까 나도 루시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돼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루시를 통해 로버트의 배려를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로버트가 루시 그렇게 네. 카페에서 쫓겨나는 거 보면서 약속을 취소할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배려한 거죠. 프란체스카 그쵸. 자기 때문에 비난받는 건 싫으니까. 그리고 그 루시가 그 카페에 들어설 때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오라고 하죠. 네, 너 여기 앉으라고 음.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로버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이스하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인물이 마이클하고 캐롤린 아들 딸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사실 이 편지에 나온 사실을 믿지 못하다가 뭔가 특히나 마이클 같은 경우 좀 더 엄청 부정하고 싶어 격앙된 반응을 우리 보이죠.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눌 리가 없어 이러면서 약간 굉장히 성폭행이었을 거야 하면서 맞아요. 이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분노하죠. 나중에는 이제 편지를 다 읽고 또 이해하게 되면서 또 스스로의 결혼 생활을 또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고 또 개선하는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쵸. 끝나는데
저는 사실 요 두 사람의 입장에 좀 더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뭐 이 방송을 부모님이 들으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도 어릴 때 자라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중학생 전후로 좀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전과 그 후가 되면서 약간 우리 부모님의 관계가 점점 이제 들어가는 교육비도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교육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비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은 집도 아니었고 하니까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어떻게 아들 둘을 잘 키워낼 것인가만 논의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건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이렇게 애틋함이 먼저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떤 동지로서의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중학생쯤이었나 그 이후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두 분이 그냥 좋은 친구의 느낌이 더 강하고 약간 그런 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다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나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빛이 변하는 것처럼. 근데 그 과정을 마이클과 캐롤린도 결혼 생활 하니까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결혼 생활 돌아보고 엄마의 편지도 읽어보고 하니까 그때서야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첫 순간만큼 매번 뜨거울 수는 없다라는 걸 이 두 사람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끝?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뭐 마이클도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캐롤린과 나누잖아요. 캐롤린도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결혼 생활했는지 오빠한테 딱히 얘기하진 않았고 캐롤린도 막 남편과 만족스러운 섹스를 해본 적이 없고 20년간 참고 살았고 근데 그렇게 참고 살아온 이유가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사랑을 했던 거야. 사랑했던 그러니까 약간의 거지. 배신감을 느끼죠. 어머니한테 아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도 안 해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엄마와 딸의 관계는 좀 그런 건가 봐요. 그죠? 저는 잘 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것까지 다 공유를 하나 봐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같이 된다고 되는 경우들이 하더라고요. 있죠. 생각보다 그죠. 저도 좀 놀란 게 친구한테 들은 건데 결혼한 친구 얘기인데 자기 그 잠자리 관련한 이슈도 장모님이 슬쩍 알고 뭔가 툭 던지는 그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 관계까지 요즘에 나와 그 와이프와의 그 잠자리 관계가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그 친구의 말을 따르면. 근데 그거를 이제 장모님이 알고 툭 던진 한마디에 생각해 보니까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긴 한데 아. 그건 드문 경우인 것 경우인데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엄마가 매달 특정 시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니 생리 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아, 이제 애기 그러니까 이제 손자를 원하니까 둘러서 말하는 거네. 이렇게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무튼 엄마와 딸은 엄마와 아들보다는 좀 더 터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그것도 그런 집집마다 어, 집집마다 다른 다르긴 것 같아요. 하죠. 저희 응. 집은 사실 딸 아들인데 막내 동생이 되게 살갑거든요. 아. 네, 막내 동생이 그때 엄마 일할 때 엄마 힘들어하니까 울면서 엄마 일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한 적도 있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게 또 아들도 보면 누나랑 같이 자란 아들들도 감성이 다르긴 해요. 그렇기도 하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형이랑 자랐기 때문에 일단 언제 이 새끼가 날 때릴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언젠가 내가 크면 저 새끼 내가 때려야지 이런 생각했고 내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때리고 도망갔거든요. 네. 그때 그 쾌감이 잊을 수가 없네요. 중학생 때 제가 중3 때 형보다 키가 커졌는데 그때부터 함부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엄청 막 함부로 대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렇죠. 그때 그 쾌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다르죠 감성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어때 근데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근데 아버지랑 그렇게 뭐 살갑진 않은데 그래도 예전보다 이해가 더 많이 되긴 하거든요. 아 성인 남자로서 이런 부담감을 아버지가 갖고 살았겠구나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좀 괜히 막 말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모르고 좀 불편하니까 또 경상도 남자니까 뭐 이렇게 살갑지도 않으시고 해서 좀 불편한 관계였는데 요즘은 그냥 이해가 돼서 내가 편하게 좀 말하는 건 있어요. 아버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뭐 깊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동성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마와 딸도 아무래도 동성이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어릴 때 이건 좀 너무 딥한 얘기긴 한데 엄마가 제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차라리 엄마가 사랑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의 이 입장에서 영화가 또 공감이 많이 됐을 수도 공감이 많이 있겠다.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저랬더라면 하는 그런 이제 감정이 그런 있으니까. 거죠.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은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캐롤린이랑 그 이름이 뭐였죠? 아들이 마이클의 태도가 그 엄마의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태도가 달랐던 점도 저도 그런 그렇게 생각해요. 네.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도 생각해요. 뭐 남자와 여자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과 캐롤린을 사실 뭐 이게 약간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액자식 구성에 또 중학교 때 나오나? 어쨌든 그 뭐 마이클과 캐롤린이 유서를 읽어가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냥 두 사람의 사랑만 나왔다면 진짜 불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이클과 캐롤린의 이 등장하면서 이 두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관객도 그래 마이클과 캐롤린의 입장에서 이 로버트 파나체스카를 바라보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를 도와주는 캐릭터로 이 두 자식들이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기능적으로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이 불륜이라고 읽혀질 수 있는 그 벽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 벽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식들이 인정했는데 관객이 비난할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 엄마 제일 이야기를 민감한 내가 사람이 인정했는데. 너네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요. 좀 더 뭐 질문해보고 싶은 이런 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게 또 가정이랑 연결되니까 질문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아직도 엄마를 엄청 사랑하는 거 그게 보이거든요. 진짜 눈에 하트가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엄마는 사진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빠는 사실 사진에 관심이 없지만 엄마를 엄청 열심히 사진 찍어주면서 근데 그 사진 찍어주는 아빠가 진짜 엄청 환하게 웃고 있을 때 엄마를 진짜 엄마가 제가 봐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엄청 낙천적이고 밝고 명랑하지만 좀 제멋대로인 부분도 있는데 아빠가 저거를 다 참아주네.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이럴 정도로 아빠가 엄청 잘 해주니까 그래서 또 화목하게 지내는 부부들도 있겠죠?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자기 가정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다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약간 친한 친구 같은 느낌 툭툭 던지고 서로에게 그렇게 막 관심은 지금 서로 없으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보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물론 두 입장을 내가 모르지만 뭐 저는 그게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기 소리님 쪽은 그럴 수도 있고 모르죠. 근데 그게 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다고. 다 그게 다른 거죠. 각자 상황이 다른 거죠. 가정마다 상황과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클도 한 번도 바람 피운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수천 번도 넘게 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도 또 모르는
거죠. 어, 저도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 뭐 그런 세상 얘기까지는 모르니까 저도 맞아, 또 맞아. 모르죠.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두 분끼리는 되게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식 면구스러워서 앞에서는 티 좀 안 낼 수 아니 있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지. 그런 것 같아요. 나 마이클이 또 유독 처음에 격앙된 반응을 했던 것도 본인이 이제 머릿속으로 바람 피는 걸 수백 번 상상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래서 더 오히려 화를 더 낸 거 아닐까. 그랬지만 나는 행동을 옮긴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엄마는 엄마가 행동을 옮겼다고 하는 그런 분노.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시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죠. 이 두 사람의 사랑? 솔직히 저는 프란체스카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로버트 뭐 사실 뭐 딱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책임져야 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프란체스카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사랑을 쫓아가는 것도 뭐 존중해 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부분도 저는 되게 어른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조건 막 사랑만 쫓아가는 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데 프란체스카는 마냥 이렇게 사랑만 쫓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떠나면 가족들이 불행해질 거라고 네네네. 안 떠났으니까 가족들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 때문에 더 그러니까 남편은 바람 맞은 남자로 돼서 또 무시당할 수 있고 바깥에서 자식들도 이제 제 엄마 아빠랑 도망갔대라는 게 요즘과는 다르게 더 그쵸. 비난받고 놀림받을 수 있고 또 애들이 지금 사춘기니까 상처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답답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말할 수는 네네네.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겠죠. 네네. 네. 그 로버트랑 같이 떠나게 되면은 자기 자식들도 이제 뭐 정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럼요. 그 분위기가 이제 묘사가 되니까 네.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다 이런 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자식이 있어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 그 입장이 아니니까. 저도 그죠. 아직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내 인생을 내 가족에게 바쳤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 사람에게 주고 싶구나라고 유언 남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본분 책임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프란체스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제가 만약 20대 때 봤다면 그냥 뭐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왜 사랑을 선택 안 하지? 저렇게 좋다는데? 라고 봤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씩 이제 책임감에 대해서 더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책임감이라는 게 더 조금씩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이 사람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짠하고 약간 이렇게 느껴졌던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자식이 없었더라면 당연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자식이 들어요. 없다면 자식이 덜 없었더라면. 고민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부담이 더 주는 어. 거니까.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또 이해가 되긴 하죠. 그 로버트와 프란체스카의 이 만남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